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와 심리적 타락, 분석적 접근, 권력주의 특권의식. 권력의 본질은 항상 그 주체가 아닌 그를 둘러싼 특권적 환경에서 드러난다.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능력이나 자격의 차이가 아닌 단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농담이라도 권력자가 하면 웃음과 찬사가 따르고 비권력자가 하면 무시되거나 조롱당한다. 이는 인간 사회의 심리적 기만이다. 인간은 본래 권력을 쫓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는 존재다. 역사적으로도 조선시대 양반층은 권력을 독점했지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특권만을 강화했다. 현대 사회에서 그 본질이 바뀌었는가? 아니다. 권력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그 소수는 특권을 방패 삼아 무책임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려 한다. 인간이란 본래 타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자신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비열한 존재다. 내로남불과 위선. 인간의 위선은 절대적으로 논리적인 결과다. 한국 사회는 일본의 음란함을 비난하면서도 자국 내 성적 타락을 외면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본질적 기만을 보여준다. 성범죄가 만연한 사회에서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외면당한다. 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고자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왔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고 현대의 사회적 강자들도 자신들의 규범을 남에게만 강요한다. 이는 인간 본성이 얼마나 내로남불적인지를 그대로 증명한다. 사회적 지위는 인간의 차악함을 합리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이중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치인 선택의 문제. 정치적 선택에서조차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이다. 국민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인물을 뽑는다. 이는 논리적 필연성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며 그 욕망을 채워줄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치인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의 욕망을 이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인간 사회가 권력과 탐욕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구조다.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애초에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의사가 없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인간이 아무리 부정하고 눈과 귀를 막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해도 인간은 짐승이라는 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야만적인 짐승의 본능 그들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연장자 중심의 사회. 연장자 중심의 문화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억압적 본능을 드러낸다. 조선시대부터 어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감정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해왔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연장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젊은 세대를 희생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려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젊은 세대의 고통은 사회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어두운 진실이다. 책임 방관과 젊은 세대의 희생.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방관은 인간의 타락한 본질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현상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며 아무런 문제도 없던 이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역사적으로도 젊은 세대는 사회적 책임을 짊어져야 했고 기성세대는 그들의 희생을 당연시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안락을 유지하려는 근본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사회가 그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구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젊은 이들의 불평과 불만. 젊은 세대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민감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억압과 부조리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그들이 부모나 어른들에게 갖고 있는 불만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다. 사회는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을 자신의 실패나 결핍의 희생양으로 삼아왔다. 젊은 세대는 불로불사와 같은 판타지를 추구하며 그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과 부조리에 대한 불만이 달려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조리한 폭력과 차별을 경험했고 그 상처는 누적되어 그들의 심리적 저항을 더욱 증폭시킨다. 역사적으로도 젊은 세대의 불만은 항상 사회적 변화의 전조였으며 그들이 느끼는 억압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문제였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1990년대의 IMF 위기 등에서 젊은 세대는 사회적 불만을 폭발적으로 표출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사회 구조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들을 문제화 취급한다. 젊은 세대의 불평은 단순한 투정이 아닌 깊이 뿌리박힌 불합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허세, 허영심, 그리고 물질주의. 허세와 허영심, 물질주의는 인간의 본능적인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질적 소비에 집착한다. 고급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자랑하는 모습은 단순한 자랑을 넘어서 그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공허한지 보여준다. 이들이 물질적 풍요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은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다. 조선시대 양반들도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물질적 소비를 남발했다. 그러나 현대의 물질주의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이다. SNS는 이러한 물질적 허영을 극대화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물질을 통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늪이다. 인간은 본래 만족할 줄 모르며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은 끝없는 소비 속에서 자신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그 끝에는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남는다. 너무 결과 중심적이다. 대한민국에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기준을 벗어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문화가 존재한다. 이는 결과 중심적 사고와 경쟁적인 사회 구조, 그리고 집단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업, 취업, 결혼 등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자로 간주되며 이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억압하고 개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 옛날 시대, 특히 할아버지 세대, 대한민국 기준으로 1950에서 1970년대에는 교육계가 존경받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특정한 길만이 성공으로 여겨지며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직업이나 목표는 인정받기 어렵다. 1950에서 1970년에 내가 만약 소설가나 만화가를 한다고 하면 어른들이 나를 향해 또 차별적이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한 말들을 할 거다. 내가 한국은 너무 결과 중심적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표면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거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기준에 맞아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과정이나 또는 그 노력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들 그 결과가 작든 크든 그것을 봐야 하는데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그 기준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을 100% 무조건적인 성공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나 연장자들은 본인들의 기준을 들이밀며 강요하지만 이는 결코 100%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취향도, 재능도, 성격도 다 다르다. 인생의 버킷리스트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들 기준에 맞추라고 한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니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라는 말을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가 또 나온다는 것이다. 경쟁, 집단주의, 결과 중심 사회, 그 부리와 문제점. 1. 경쟁적인 사회 구조의 위험성. 자아의 상실과 심리적 고립, 경쟁이 극단화되면 개인은 더 이상 자아를 존중받지 못하고 단지 성공이라는 결과에 따라 평가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며 자아를 상실한 채 사회적 경쟁 속에서 고립된다. 이는 결국 자아와 타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심리적 고립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칠 위험, 경쟁이 지나치면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눈앞의 성과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며 사회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장기적인 비전과 진정한 발전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단기적인 승리를 위한 무차별적인 경쟁만이 부각된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짓는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승자는 계속해서 자원을 축적하고 패자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서 소외된다. 경쟁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격차는 더욱 커지며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킨다. 2.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의 위험성.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억제. 집단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과 조화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개인의 독립적 사고와 창의성을 억제하고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희생시킨다. 집단의 규범에 부합하지 않으면 배척되는 경향이 강화되며 결국 사회는 개개인의 다채로운 의견과 창의적 해결책을 소멸시킨다. 사회적 비판과 혁신의 침체. 집단의 합의가 우선시되면 비판적인 사고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억압된다. 기존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며 새로운 시도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는 결국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며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침체시킨다. 갈등 회피의 위험성.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은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문제나 갈등 상황에 대한 토론이 부족하고 이는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 집단의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이 부족해지고 결국은 비효율적인 상황에 머물게 된다. 3. 결과 중심적 사고의 위험성. 과정의 가치 상실과 단기적 시각,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과정이 단지 목표를 향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과정을 통해 얻는 경험과 학습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 과정에서의 고통과 성장, 그리고 실패에서 얻는 교훈은 모두 간과되며 단기적인 성과가 과도하게 부각된다. 이로써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결과에 집중하게 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환경이 위협받는다. 심리적 압박과 과중한 스트레스, 결과 중심적 사고는 끊임없는 성과 압박을 동반한다. 사람들은 결과가 부족하면 자아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느끼고 이는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형성되며 이는 결국 건강한 리스크 테이킹과 도전 정신을 억제한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진정한 창의성이나 혁신적인 시도는 사라지고 안전한 결과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다. 사회적 불신과 불평등, 결과 중심적 사고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성공 또는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고 이는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다. 결과가 중요한 사회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은 비판받고 배척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사회적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킨다. 나의 저출산 문제의 자료 내용. 1. 저출산 문제의 원인. 핵심 메시지.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과 개인적인 삶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문제는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과 금전적 부담을 주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든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며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고통 속에서 번식하려는 시도는 결국 무의미하다고 여겨진다. 상세 분석. 경제 문제. 국가의 세금 인상과 경제적 압박은 국민에게 금전적 고통을 안겨준다. 이는 생계의 문제로 이어지며 경제적 불안정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든다. 돈의 문제가 곧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게 되며 이는 결혼을 통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개인적 삶의 선택. 개인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속박보다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선호하게 된다. 결혼을 통한 삶의 선택이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방해한다고 느끼며 이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 사회 구조 자체가 부조리하고 군대나 경찰, 직장, 조직, 사회 등에서의 부당한 대우는 사람들을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을 향한 사회적 시선 또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폭력 사건에서의 불합리한 법적 대응 등은 결혼을 거부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2. 결혼의 속박과 그 의미. 핵심 메시지. 결혼은 남성에게 자유를 빼앗고 사회적 기대와 가족의 욕망에 의해 개인의 삶을 얽매는 속박이다. 남성은 결혼을 통해 더욱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게 되며 결혼이라는 제도는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결혼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선택이다. 상세 분석. 결혼의 속박.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양가 가족의 권력 관계와 사회적 기대에 묶이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남성은 결혼을 통해 자신을 잃고 부당한 요구와 기대에 시달리게 된다. 남성의 고통. 결혼은 남성에게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며 이러한 부담은 결혼 전에 이미 사회와 가족에서 겪은 압박을 더욱 심화시킨다. 군대와 학교, 직장, 조직, 사회의 부조리, 가족 내의 권위적 요구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지며 결혼은 이러한 모든 고통을 통합한 최종적 속박으로 여겨진다. 자유와 삶의 선택. 결혼을 통해 주어지는 것은 단지 고통과 의무에 불과하며 이는 남성의 자유를 빼앗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결혼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다. 3. 결혼 거부와 자유로운 삶의 선택. 핵심 메시지. 결혼은 개인의 자유와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속박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결혼은 고통과 갈등을 가져오는 제도적 틀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 상세 분석. 결혼의 부정적 측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얽매는 사회적 제도이다. 결혼 후 남성은 두 가족 간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야 하며 그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아 실현과 자유. 개인은 결혼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잃고 결국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자아 실현으로 이어지는 선택이다. 사회적 요구와 인간의 시간. 결혼을 포함한 사회적 요구는 인간이 자신의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속박 속에서 살아가며 결국 그들의 시간은 타인과 사회의 요구에 의해 빠르게 흘러간다. 4. 결론. 고통의 세상과 홀로 살아가는 길. 핵심 메시지. 이 세상은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세상에서 번식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고통을 이해하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다. 상세 분석. 고통과 부조리. 이 세상의 본질은 고통과 부조리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고통을 극복하고 번식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다. 홀로 살아가는 길. 진정한 자유는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니체의 말처럼 어두운 길을 걷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길을 잃지 않는 것이 두렵다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의미한다. 결론적 요약.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압박, 개인적 삶의 선택,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발생한다. 결혼의 속박은 남성에게 자유를 빼앗고 고통을 강요하는 제도적 굴레이며 결혼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다. 자유로운 삶의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며 결혼이라는 속박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과 부조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이는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온다.